너의 취향을 저격해주마. 취향 맞춤 기업 정보 톡. 취향 저격 유혜사는 어때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할게요. 취업 컨설턴트 홍기천 쌤, 취향 저격수 양상국형, 빅데이터 전문가 전민기 쌤, 그리고 캠퍼스 특파원 박은송 학생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나요? 네. 우리 은송 학생 잘 지냈고요. 네, 이제 날씨가 너무 좋아서 네. 사진 찍기 정말 좋은 날인 것 같은데 저는 카페에서 이제 자소서 열심히 쓰고 있습니다. 네. 기분 좋은 소식 있으시잖아요. 네, 제가 최근에 제 개인 SNS로 메시지가 왔어요. 저희 취업을 부탁해 네. 시청자분이신데 열심히 보고서 도움을 많이 받아서 취업에 합격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취업을 부탁해 시청하고 계시는 다른 시청자분들께서도 열심히 보시고 꼭 취업 뽀개기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좋습니다. 저한테는 안 오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의 기업은 어딘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오늘의 기업은 IT 기업 카카오입니다. 와. 국내 1위 메신저인 카카오톡과 국내 1위 SNS 서비스인 카카오 스토리를 포함 다양한 모바일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인데요. 2014년 포털 기업인 다음과 합병해 글로벌 모바일과 인터넷 시장에서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 물론 2016년엔 주식회사 로엔을 인수해 음악 콘텐츠 시장을 형성, 인터넷 업체로는 최초로 공정거래위원회 대기업 집단으로 지정돼 인터넷 전문은행도 오픈했습니다. 네, 뭐 무조건 써야 되는 것 너무 중에 친숙한 기업이죠. 그렇죠, 그렇죠. 생활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기업입니다. 맞습니다. 뭐 그래도 한번 이야기를 좀 해봐야겠네요. 네. 이미지는 우리 은성 학생 어떤가요, 그래도? 네, 당연히 카카오도 이제 대학생들의 삶의 일부분이라고 할 그쵸, 수가 있고요. 그럼요. 저는 카카오 택시, 버스, 지하철 진짜 없으면은 못 살 정도로 그런 존재인데 카카오페이 혹시 하시나요? 저는 많이 써요. 예, 저는 많이 써요. 그래요? 카카오페이를. 저도 아직 페이는 안 깔았는데 얼마 전에 제가 밥 계산을 했는데 언니 카카오페이 하죠? 이랬는데 제가 안 한다 해서 친구가 계좌 이체로 입금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나 이제 벌써 뒤처지는 건가. 그게요, 되게 편한 게 비밀번호만 누르면 모든 게 다 돼요. 네, 그렇다고 네, 편하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편하긴 해요. 우리 상국 형이 은행 한번 이용해 보셨나요? 저도 이제 깔아는 봤어요. 저도 왜냐면 이게 깔아봤어요. 뒤처질까 봐 깔았는데 궁금해서요, 예. 근데 개인적으로 카카오에 대한 이미지는 저는 약간 좀 해도 너무한다. 오호. 저 개인적으로는 오호. 저희가 한때 그때 다음의 카카오를 인수인 줄 알았어요. 저는 옛날에. 네. 근데 알고 보니까 카카오가 다음을 인수를 했었잖아요. 네. 그래요? 그 정도로 다음 인수인 줄 알고 저도요. 있었죠. 예. 근데 알고 보니까 카카오가 다음을 인수인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카카오가 너무 크니까 카카오 뭐 택시, 대리 너무 편하고 좋은데 약간 카카오가 여기까지 건드려야 되나 이제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카카오에 대한 빅데이터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지난 1년 동안 320만 4천여 건 정도 언급이 됐습니다. 역대 굉장히 최고 아닙니까? 많이 언급이 됐고요. 예.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되는 게 말씀해주신 카카오뱅크인데 여기에 대한 연관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뭐 출범이라든지 대출 또 체크카드가 발급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이야기 많이 있었고요. 주식회사 카카오, 그다음에 코스피, 카카오톡 PC 버전, 카카오 TV, 뭐 카카오 페이지, 카카오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연계돼서 지금 연관으로 뜨고 있고요. 이제 끝으로 보안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이것도 역시나 은행과 관련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워낙 이 일처리가 쉽게 되다 보니까 과연 이게 보안상으로도 안전한가에 관한 여러 가지 좀 의문점들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네. 뭐 이것들이 좀 앞으로 카카오가 풀어나가야 될 숙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렇게 카카오가 다음과 합병 이후에 올해 첫 공채를 추진했는데요. 어떻게 진행이 됐을까요, 홍쌤? 좀 카카오답게 되게 신선하게 진행이 됐어요. 네. 그러니까 블라인드 전형이 요즘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뭐 여러 가지 기업들에서 적용이 되고 있는데 카카오도 마찬가지로 블라인드 전형인데 아주 극단적이에요. 그러니까 뭐 학력, 성별, 나이, 경력 이런 건 다 필요 없고요. 네. 그냥 본인 이름, 이메일, 휴대전화 번호만 있으면 어머, 세상에. 본인 계정을 생성해서 코딩 테스트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2번의 온라인 코딩 테스트를 보고 그다음에 이제 오프라인으로 또다시 코딩 시험을 보고 어찌 보면 쉬워 보일 수도 있겠지만 코딩 시험 이렇게 여러 번 보는 기업들은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그런 경쟁력을 갖고 있는 친구들을 뽑겠다 그런 의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1차, 2차 면접을 보고 최종 합격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 실력만으로 좀 채용이 이루어진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학생들의 의견도 좀 들어볼 건데요. 현장 분위기 좀 어땠습니까?
네, 이번에는 네. 연대로 갔다 왔는데 네. 이제 카카오 다들 아는 기업이니까 그쵸, 아무래도 좋죠. 네, 질문하기에는 되게 쉬웠는데 마냥 이렇게 좋은 이야기만 나오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약간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던 것 누가 같아서. 뭐 대놓고 욕을 했나요? 네,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이제 화면으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카카오에 대한 친구들의 이야기 영상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속닥속닥. 아, 이모티콘인가요? 네, 이모티콘 구경하고. 아, 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놀고 있던 게 아니라요. 오늘의 기업이 마침 다음 카카오여서 제가 카카오톡을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캠퍼스 특파원 박은송입니다. 오늘은 연세대학교에 나와 있는데요. 오늘의 기업 다음 카카오에 대해서 연대 친구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지 지금 저와 함께 만나보시죠. 두 분 어디 가시는 길이었어요? 아, 지금 이 누나가 경제학과인데 네. 경제학과 건물 무슨 뭐 공사한다고 해서 네. 같이 구경하러 따라가고 있어요. 공사를 구경하라는 네. 거군요. 완성된 게 벽지 붙인다고 해서 아, 건축학과셔서 네, 제가 또 이공계생이 도와준다고. 아, 도와주러. 오, 멋있다. 그러면 오늘의 주제 기업 다음 카카오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을까요? 프로그램들 하나를 봐도 뭐 다 뭐 카카오 버스, 뭐 카카오 네비 막 이런 거, 뭐 카카오 택시 이런 거 봐도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걸 편하게 여기는지 너무 잘 아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보면서 아 진짜 이 사람들은 뭔가를 개발할 때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좀 뭔가 여론 같은 걸 되게 많이 반영을 하려고 하는구나가 보이더라고요. 그러면 카카오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어떤 일을 할 건지 생각해 보신 적 있을까요? 카카오에서요? 네. 좀 그냥 IT 쪽 그냥 핸드폰 제가 접하는 건 주로 막 카카오 네비, 카카오톡 그리고 막 카카오 뭐 지하철 이런 걸 많이 쓰니까 그런 거 개발하는 거?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연세대학교 정책학과 2학년에 재학 중인 김동현이라고 합니다. 취업은 혹시 어느 쪽으로 생각하시는지? 원래는 이제 고시를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방학 때 뭐 여러 가지 일들을 좀 해봤는데 취업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럼 카카오 하면 어떤 이미지인가요? 카카오 하면 아무래도 카카오톡이 제일 많이 쓰니까 불편하신 점은 없으셨나요? 카카오 쓰는데요. 아, 그런 건 있었어요. 카카오톡을 원래 생기기 전에는 문자를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카카오톡을 하다 보니까 이제 사생활이 이제 계속 시시각각으로 좀 공유되는 것 같아가지고 뭐 문자하면 제가 읽는지 안 읽는지도 이제 다 확인을 못 하는데 카톡은 이제 확인이 다 가능하니까. 네. 카카오, 네이버 이렇게 둘 다 합격을 했다. 그러면 어디를 가실 건지 하나만 골라주세요. 야, 어렵다. 저요? 저는 네이버를 갈 것 같아요. 왜요? 안정적이라서 카카오는 잘 안 망할 것 같아요. 아, 이미 좀 네, 다져져 있어서. 망하지는 않은. 카카오는 좀 도전적이다. 네. 친구분은 저는 만약에 해외로 나가서 뭐 영업하고 하고 싶었으면 네이버 갔을 것 같고 한국에서 일을 하고 싶으면은 다음을 갔을 것 같아요. 왜냐면 한국에서 좀 기반이 더 넓은 것 같아서 그렇죠. 네이버보다는 다음 카카오가. 간호대 분위기는 어때요? 저희 되게 여자가 많아서 되게 좋은 분위기예요.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다음 카카오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을까요? 되게 열일한다? 이런 느낌이 열일한다? 있어요. 회사가 네. 왜요? 뭐 카카오톡도 나오고 얼마 전에 카카오뱅크도 나왔고 되게 열심히 일하는 것 같아요. 캐릭터 상품도 많이 나오고. 오늘 안 거친 분야가 없는 것 같아요. 본인이 사용해 본 건 어떤 게 있어요? 저는 카카오뱅크 쓰고 있고요. 쓰고 있어요? 네네. 카카오뱅크 까시게 된 동기가 있을까요? 사실 그 처음에는 광고를 금리가 더 좋다 했나? 그리고 환율 우대 이런 거를 많이 해준다고. 수수료가 해서. 그리고 거의 안 붙고. 깔면 이모티콘도 준다 하고. 맞아 이벤트. 네. 다음이랑 인수 합병을 했잖아요. 네. 그때 이미지가 좀 바뀐 게 있을까요? 다음도 엄청 큰 그 사이트 회사잖아요. 네, 그만큼 카카오가 성장했다는 생각을 들었어요. 그러면 만약에 카카오랑 네이버 둘 다 합격을 하셨다. 그럼 어디에 갈지 궁금해요. 카카오, 네이버 하나, 둘, 셋.
카카오? 왜요? 카카오. 더 다양한 분야가 있는 것 같아요. 네이버보다는. 아닌가? 저는 지금은 네이버를 선택하지 않을까. 카카오는 아직 이렇게 몸을 불리고 있는 단계라 해야 되나? 이것저것 넓히면서 그런 이미지가 아직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네이버를 가지 않을까. 네,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열일한다는 이야기가 좀 많이 나왔어요. 그만큼 여러 분야에 계속해서 확장을 해 나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그 카카오 이모티콘 있잖아요. 그 친구들이 있어서 안 쓸 수가 없어요. 귀엽죠. 그거 받으려고 하나씩 깔게 되더라고요. 귀엽죠. 네. 네, 자 그러면 뭐 떠도는 한간의 소문을 확인해 봐야겠죠. 상국형. 네, 우리 카카오의 떠도는 소문 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 면접에 합격하기 위해선 3통을 받아야 한다고 카더라. 예, 우리 1차는 실무진, 2차는 임원 면접. 모두 이제 3통을 받아야 통과한다는데 사실 3통은 저희가 잘 모르는데 뭔 말이죠, 이게? 면접관들 중에 전체적으로 점수를 내요. 그래서 점수를 합산해서 뽑는 건데 네. 어떤 한 사람이 이 친구는 안 되겠어. 딱 보니까 기회주의자 같은데 우리 팀 막내하고 협업이 불가능한 친구인데 뭔가 아주 결정적인 하자는 지식보다는 인성적인 역량인데 여기 모이신 모든 분들을 설득해야 된다. 어찌 보면 더 어렵게 좀 느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카카오 이제 정말 대기업인데 우리 전쌤 연봉 궁금합니다. 이 잡플래닛에서 집계한 자료를 보니까 전체 평균 6,184만 원입니다. 예, 사원이 4,368만 원으로 시작을 하고요. 대리가 4,739만 원, 과장이 5,817만 원, 차장이 7,151만 원, 부장이 8,885만 원. 아마 소프트웨어 프로그래머라든지 엔지니어들은 이보다 좀 더 받을 것으로 보이고요. 평균치이기 때문에 뭐 앞으로도 카카오가 성장하는 속도를 봤을 때 어떤 연봉의 인상 폭도 더 커지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네, 이번엔 기업에 대해 좀 더 깊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핫한 키워드로 기업을 저격해보는 시간이죠. 상국형. 네, 핫한 키워드로서 우리 기업을 저격하도록 하겠습니다. 꾸기의 해시태그입니다. 우리 카카오의 첫 번째 해시태그 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샵 카카오뱅크 샵 돌풍입니다. 우리 국내 두 번째로 우리 인터넷 은행 카카오뱅크가 출범했습니다. 지금 지난달 서비스 시작해 첫날부터 시간당 평균 계좌가 2만 계좌, 시간당 2만 계좌를 달성하면서 그야말로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고 합니다. 카카오뱅크 돌풍 뭐 어느 정도인지 한번 구체적으로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그 한 달 만에 계좌 개설 건수가 한 307만 개, 한 달 만에 돌파를 했고요. 307만 개. 네, 같은 기간 예외 적금액 누적액도 보니까 1조 9,580억 원, 대출 금액이 1조 4천억 원 정도 집계가 됐습니다. 체크카드 발급 건수도 216만 건 넘어섰고요. 신용카드의 경우도 이제 금융위원회 인가를 받아서 2019년이면 발급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인터넷 은행 1호는 그 K뱅크라는 회사인데 이미 여기는 뛰어넘은 것으로 보이고요. 카카오뱅크가 이제 카카오의 핵심 수익원으로 부상할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준비하는 과정에서 투자금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수익을 내고 있지는 않지만 내년 정도면 이제 수익을 낼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 지난번에 우리가 역할 바꾸기 했을 때 그 양상국 씨랑 저의 그 출연료는 그냥 요 패널 걸로 들어왔더라고요. 그렇죠. 차액은 카카오뱅크로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일부 부작용에도 좀 가입자 수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보니까 기존 오프라인 은행들이 수수료를 낮추는 매기 효과도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현상이 좀 취업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전체적으로 은행이 그동안 예대 마진에만 의존해서 편안하게 돈을 벌어왔다. 네. 그런지 지금 카카오톡이라는 매기가 한 마리 들어온 거예요. 우리 미꾸라지들 사이에서. 네. 그러면 전체적으로 미꾸라지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열심히 헤엄을 치죠. 전체적으로 미꾸라지가 건실해진다. 네. 이게 우리가 매기 효과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카카오톡은 이제 우선 계좌 개설이 너무나 쉽고요. 은행까지 갈 필요도 없고. 또 그다음에 이런 지점들이 없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발생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금리라든가 이런 부분에 혜택이 있고 또 수수료도 굉장히 저렴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다른 은행들도 이제 카카오톡을 따라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고객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금융 서비스가 더 편해지고 또 금리의 기준들도 더 좋아지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시간은 좀 더 봐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학생들은 그렇게까지 극단적으로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이번 공채가 많은데 은행 쓰라고 하니까 아 선생님 은행은 지금 비전이 없는 것 같은데 카카오톡 못 보셨어요. 지금 우리나라 은행 끝이에요. 뭐 끝나진 않아요. 여러분들이 더 빨리 끝날 거예요. 그래서 그 금융 자산이 스트레스 풀어오세요. 금융 자산이 이제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아니 그다음에 돈 주는 애들한테는 욕 안 하고 돈 안 주는 우리 시청자들한테 욕을 해. 금융 자산이 어마어마하죠. 그다음에 금융 서비스라는 건 간단한 그런 뭐 우리가 송금 뭐 이런 것만 있는 건 여신수신만 있는 건 아니고 투자은행이라는 아이비적인 그런 요소들도 있고 또 요즘 은행들의 PB 센터도 많아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사업이 굉장히 다각화돼 있다는 거. 그 부분은 이해를 하셔야 되겠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번 은행에서 분명히 은행권 논술에 이 주제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행원 생각하는 분들은 인터넷 뱅킹 관련된 그 위기 그리고 위협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 현재 내가 지원하는 은행은 또 어떤 모바일 채널을 계획하고 있는지 이 부분을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해시태그도 보겠습니다. 네. 예, 다음 해시태그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샵 공채보다 상채. 샵 AI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 IT 업계가 워낙 빠르게 변화하다 보니까 이제 공채보다는 우리 상시 채용을 더 많이 하는 편이어서 그래 이제 상채. 예, 그리고 특히 올해 집중하고 있는 분야가 AI 조류독감이 아니라 AI가 따로 있습니다. 예. 그래서 몰랐고. 인공지능이요. 아니 혹시나 이제 또 조류독감으로 아는 사람들이 있을까봐 그래갖고 상시 채용을 많이 한다. 예, 이런 네. 얘기가 있습니다. 카카오 채용 방법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지금 4차 산업과 AI가 워낙 중요하다 보니까 올해 들어서 이제 AI 전문 자회사 카카오 브레인을 설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AI 연구 개발하고 사업 전담 조직을 신설을 했고요. 네. 그러려다 보니까 우수 인재들이 좀 많이 필요한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검색 모델링이라든지 검색 통계 분석, 멀티미디어 처리, 음성 처리, 자연어 처리, 뭐 추천 기술 이렇게 7개 분야 인원은 제한 없이 상시적으로 채용을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인재를 빠르게 채용을 시켜야 되기 때문인 것 같고요. 이런 데는 그럼 전민기 팀장님이 좀 어울리지 않나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나이가 그 많아서 정도 안 돼요? 기술력이 없습니다. 저는 그냥 툴 가지고서 어떤 미래를 예상하는 그런 분석 능력을 갖고 있는 거지 그 프로그램을 제가 만든다거나 이런 건 제가 갖고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 있겠죠. 카카오는 이제 특이하게 AI 인재들을 직접 대학을 또 찾아가서 발굴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노력이 있다고 한다면 어딘가에 숨어 있는 인재들이 많이 발굴되지 않을까. 저도 좀 데려가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알겠습니다. 그 상시 채용이 그 사실 취준생들한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보시나요, 선생님께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런 수시 채용이 많아지고 있는 이유, 또 그다음에 블라인드 전형이 보편화되고 있는 거. 그러니까 지금 공기업들은 이제 학점도 못 적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거는 어떤 식으로 흘러가냐면 실력 위주로 보는 거예요. 좋은 거죠. 그런데 이런 건 오히려 여러분들한테 안 좋을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과거에는 대학교 가듯이 그러니까 딱 공채. 그래, 요 정도 대학교 졸업하고 요 정도 준비하는 친구들 내가 많이 뽑을게 이번에 빨리 와. 뭐 이런 식으로 공채가 이루어졌는데 블라인드로 가게 되고 수시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되냐는 거냐면 올드루키들이 훨씬 더 이 시장에 많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대학교 졸업하고 바로 취업하는 이런 트렌드가 많았다고 하면 이제는 블라인드가 처리되면 내 학교가 별로 중요하진 않고 내 정말 실력과 경험이 중요하니까 지금은 중소기업에 다니지만 또 사실 수시 채용이라고 하면 뭐 언제든지 내가 여유가 될 때 지원이 가능하고요. 저는 우리나라 고용 환경이 지방대에 갔다가 서울대로 편입을 해서 서울대에 가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 이런 좀 불안한 예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학생들의 궁금증을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전공이 아무래도 경영, 경제 이런 관련 전공이 아니어서 정치외교나 아니면 이런 다른 이제 업무랑 관련이 없는 전공이어도 혹시 카카오에서 일할 수 있는 직무나 그런 것들이 있으면 좀 궁금한데. 아마 문과 학생들이 갈 수 있는 건 이 기술을 구현하는 코딩이 아니라고 하면 기획 성향의 직군들이겠죠. 근데 이 기획 성향의 직군들은 당연히 부속 규모도 그다지 많지 않고요. 또 카카오 같은 요 정도의 어떤 업력이라든가 브랜드 파워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다른 이제 IT 서비스 기업에서 업력을 만들고 이제 경력으로 이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 친구도 분명 도전은 가능할 거예요. 그런데 내가 뭐 주력으로 가야 될 회사로 꼽는 건 별로 그렇게 좋은 전략이 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도 들어보겠습니다. 카카오 회사가 워낙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을 하고 있는데 그 회사가 정확하게 어떤 부서, 어떤 업무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뭐 좀 더 알 수 있는 사이트나 이런 건 없는지 궁금하네요. 카카오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서비스별로의 아마 조직이 꾸려져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크게 보면 첫 번째가 커뮤니케이션 조직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카카오톡, 그다음에 다음 메일, 다음 카페, 카카오 스토리 이런 서비스를 진행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미디어 컨텐츠 파트. 그래서 이쪽은 이제 카카오 뮤직, 카카오 TV, 뭐 다음 TV, 뭐 팟캐스트 뭐 이쪽도 여기서 담당하고 있는 것 같고요. 세 번째 이제 게임 쪽. 그래가지고 카카오 게임, 카카오 게임 샵 이쪽에서 운영이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생활 기반 파트는 카카오 태식, 오토 서비스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카카오 드라이버 같은 조직들. 아직 공채가 막 보편화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저도 어떤 식으로 채용을 할지 모르겠는데 네네. 세부적인 서비스들은 이렇게 운영이 되니까 여러분들 입사하게 되면 이 기능별로 아마 직무를 수행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실제 면접 상황을 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국이 형. 예, 우리 카카오에 우리 올라오셨는데, 자, 박은송 씨. 네. 우리 카카오 사실 뭐 여러 가지 서비스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부족하다고 느끼는 게 뭡니까? 카카오 TV가 약간 좀 부족하지 않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카카오 TV가 지난 여름에 새로 생겼다고 들었는데요. 그래서인지 이제 콘텐츠가 좀 재밌는 게 부족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뭐 웹드라마나 웹 예능 같은 거를 좀 더 풍성하게 만들어야 이제 2030 세대가 더 즐겨 찾을 수 있고 이제 해외로까지 진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거는 정말 TV를 말하는 거 아닌가요? 카카오 TV는 아예 따로 그냥 다른 이제 PD님들이 제작을 하는 거고 카카오 TV에서 따로 제작은 하지 않습니다. 뭐죠 다음 페이지는? 포탈 사이트 말씀하시는 거 맞나요? 예. 그 다음 페이지에서 훌륭하다고 생각되는 게 뭐가 있죠? 타사보다 제3자의 시각을 좀 더 중시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요즘 가장 핫한 갤럭시 노트 8을 검색을 해봤는데 이제 타사는 광고나 블로그로 바로 연결이 된다면 이제 다음은 뉴스 기사나 뭐 트위터로 사람들의 의견을 먼저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그 점이 다음의 강점이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입사를 한다면 어떤 파트에서 좀 일을 하고 싶습니까? 그 이유랑 좀 얘기를 해주세요. 저는 다음 카카오의 기획 파트에서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모티콘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그럼 카카오톡에서 일하고 싶은 건가요? 네, 다음 카카오 안에 카카오톡 그러니까 안에 카카오는- 기획을 제가 하고 싶습니다. 카카오톡의 기획인가요? 네. 네. 예. 맞. 그 이유는? 그 이유는 예. 제가 이모티콘을 굉장히 즐겨서 사용하는데 그 이벤트가 단순히 이모티콘을 선물하는 그런 마케팅은 이제 좀 그만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어떤 이벤트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단순히 의류나 이제 굿즈 콜라보뿐만이 아니라 식품 쪽 콜라보도 하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단순히 2030 세대만 카카오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이제 중장년층 분들도 카카오를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게 아카데미를 열면은 좋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좋은 의견. 은종이 씨 이전보다 많이 나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전에는 정말 아마 방송 보는 분들도 예전 거 클립 보시면 답답해요. 느낄 텐데 네. 정말 복장 터졌는데 요즘은 좀 줄어들고 있는 것 같고요. 아까 뭐 그 TV 관련된 부분은 이제 실전 가면은 더 꼼꼼하게 준비를 해서 답변할 거니까 크게 문제될 것 같지는 않고요. 네. 그 이야기도 지금 현재는 사용이 되지 않지만 또 타사에서 이런 홍보 방안들과 콘텐츠 이제는 흔히 얘기하는 제작사와 방송국에서만 제작을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네이버 TV도 그런 제작에 참여를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또 우리가 마케팅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좋을 것 같다. 이런 얘기도 괜찮은 것 같고 저는 오히려 뭐 아까 기획 얘기 나올 때 아카데미 같은 것도 저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카카오의 최대 강점은 이제 국민톡이기 국민 어플리케이션이잖아요. 그래서 가장 모든 분들 또 어르신들 연령대 아주 높은 분들은 정말로 아직도 우리는 이제 쉽게 쓰는 서비스를 잘 접근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서비스. 그러니까 제 조부님도 실제로 이 카카오 택시를 못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뭐 전화해가지고 예전에 또 그 익숙하지니까 그런 분들이 아직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적했던 건 저는 오히려 좀 좋은 얘기가 아닐까. 그리고 그 얘기가 좋았어요. 포탈의 기능.
정말 포탈은 포탈 그 본연의 기능만 수행해서 알려줘야 되는데 인터넷의 창구 역할을 수행하는데 지금 우리는 모두 다 그 파란색, 우리 초록색 창에서 검색을 하고 있는데 거기 나오는 정보 자체가 다 광고화되고 있고 그 포털 회사의 영향력에 좌우된다면 실제로 지금 우리나라 포털이 언론의 기능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편집권을 거의 갖고 있다시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적은 저는 좋았던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업적인 부분들만 조금 더 살을 붙여서 이야기하면 은송 학생이 진짜 이제 실제 면접에서 좀 붙을 수도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좀 걱정이 자소서를 안 쓰고 있을 것 같아요. 아, 쓰고 있습니다. 아, 쓰고 있어요? 몇 개 썼어요? 저 이제 2개? 네, 어떻게 보시면 면접 연습도 괜히 하는 거예요. 더 많이 더 많이 쓰셔야 쓰고. 돼요. 알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카카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은송 학생 어떤 매력을 느꼈나요? 저는 이제 채용 부문에서 상시 채용을 한다는 말을 듣고 취준생들에게 좀 깊은 교훈을 주는 기업이 아닐까 생각을 했어요. 이제 떴을 때만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항상 열심히 해야 기회가 있을 때 이렇게 뽑힐 수 있구나 느낀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말만 들어도 피곤하다. 계속 열심히 해야 된다는 말이. 열심히 살아야죠, 진짜. 알겠습니다. 홍쌤의 꿀팁도 빠질 수 없습니다. 그 네이버와 카카오가 지금 다른 길을 좀 걷고 어찌 보면 같은 길인데, 그러니까 카카오는 내수 시장에 집중하고 있고요. 네이버는 지금 아시아,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쪽에 레이버 벨트, 그러니까 라인 벨트라고 하고 있는 레이어 벨트를 구축하고 있고요. 인공지능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는데 네이버가 올해 저 유럽에 있는 제록스 연구소를 샀습니다. IT에서 가장 유명한 연구소 중에 하나를 어마어마한 투자 금액을 갖고 인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인공지능이라는 곳을 향해 같이 걸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스마트폰과 스마트폰을 연결짓는 카카오톡, 그 카카오를 활용해가지고 수많은 그 가장 성공적이었던 게 카카오 택시가 아니었나 싶어요. 그렇죠. 이건 오히려 택시 그 기사님들한테도 너무나 좋은 기회였죠. 택시를 오히려 더 대중화시키는 좋은 기회를 마련했어요. 그리고 이제 한동안 좀 잠잠하다가 이번에 다시 또 이슈가 된 게 카카오뱅크. 그리고 생활 곳곳에 수많은 오토 서비스를 진행할 거예요. 궁극적인 목표는 이제 인공지능까지 우리가 활용을 해서 이제는 그냥 오프라인과 온라인을 연동시키는 기능뿐만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내가 그동안 추천받지 않았던 상품들과 제품들을 이해할 수 있는 그 부가가치에 대해 다가가고 있거든요. 이게 만약에 완성이 되게 되면 정말로 큰 수익원이 창출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고민들을 하면서 채용을 하고 있는 거고 3차례에 걸친 코딩 시험을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기업의 발전 가능성과 전략들을 더 깊이 있게 이해하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꼭 카카오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IT 서비스 업계를 지원을 할 때 여러분들이 좀 경쟁력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